안녕하세요 여러분. 2강으로 돌아온 일러스트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툴과 작업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작업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작업 영역 버튼을 눌러주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웹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 영역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저희는 이 중에서 또 다른 것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윈도우에 들어가서 5가지를 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견본, 그라디언트, 색상, 정렬, 패스파인더 이렇게 5가지를 윈도우 탭에서 눌러서 추가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들이 새로 뜬 게 보이시죠? 먼저 그라디언트는 색상 뒤에 놓아주시고 이 색상 팔레트는 여기 사이에 끼워주시고 정렬과 패스파인더는 대지와 도구들 틈에 끼워주셔서 열고 닫으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 영역을 저장해 볼게요. 아까 눌렀던 작업 영역 버튼을 눌러주고 새 작업 영역 이름을 전람에 써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되면 작업 영역이 아무리 이렇게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작업 영역 버튼에 가서 전람회 재설정을 눌러주면 깔끔하게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제는 일러스트의 기본 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면 2줄로도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는 한답니다. 또한 윈도우 탭에 들어가면 고급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기본 툴이니 기본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사각형 도구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도형이 완성됩니다. 여기는 도형의 칠과 획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앞에 있는 게 칠, 뒤에 있는 게 획이어서 이렇게 반대 방향을 눌러주면 반대로 칠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에는 Shift를 눌러주고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도구도 사각형 도구와 똑같이 그냥 드래그하면 자유자재로 되고 여기에 Shift를 눌러주면 이렇게 딱 가로 세로가 맞도록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다각형 도구인데요. 다각형 도구는 눌러주면 그냥 드래그해도 이렇게 그려지지만 만약 면수를 조정하고 싶을 때에는 대지에 대고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창이 떠서 면수를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조정을 해서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별 모양 도구도 이와 비슷한데요. 그냥 드래그해서 별 모양을 그려도 되지만 똑같이 별 모양 도구를 클릭한 후 대지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점수가 떠서 점수를 바꿔서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도구는 선택 도구인데요. 선택 도구는 이미 있는 오브젝트, 도형들을 옮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직접 선택 도구인데요. 이거는 도형의 세부적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렇게 점 하나를 잡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원 또한 이러한 직접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펜툴 도구입니다. 이렇게 펜툴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콕콕콕 찍어주시면 이렇게 선들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칠과 획을 두 가지를 바꿔서 칠을 없애줘서 보면 이렇게 아까 콕콕 찍은 대로 획이 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곡선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아까 콕콕 찍었지만 지금은 한번 찍고 쭉 드래그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선을 맞출 때에는 엔터나 ESC로 맞춰주시면 되고, 이것은 추후에 3강에서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추가로 곡률 도구도 있는데, 아까는 드래그를 해야 동그랗게 됐다면 이 곡률 도구는 그냥 클릭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획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건 지우개 도구인데요. 지우개 도구를 클릭을 해서 그렸던 도형에다가 이렇게 지우개 하듯이 그려주면 선택 도구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지우개 도구를 그린 곳을 중심으로 도형이 나누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도 그만큼 여러 갈래로 도형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더 나누어도 더 찢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도형의 색을 칠하는 건데요. 도형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 칠과 획이 있는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칠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아까 넣어 놓았던 색상 탭에 가서 다양한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주면 다양한 색상을 도형에 입힐 수 있습니다. RGB를 직접 활용을 해서 색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입혔던 핑크색을 저 도형에 입혀주고 싶다면 스포이드 도구로 활용을 해서 스포이드 도구로 색이 입혀져 있는 부분에 콕 찍어주면 같은 색깔이 이렇게 입혀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입니다. 아까 작업 영역에서 패스파인더를 여기 부분에 넣어 놓았었죠. 여기에서 10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배워볼 겁니다. 먼저 패스파인더를 쓰기 위해서는 2가지 이상의 도형을 선택을 해준 다음 패스파인더 기능을 써줘야 돼요. 합치기를 먼저 해볼게요. 합치기를 눌러주면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같은 색깔로 칠해지며 또 같은 오브젝트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앞면 오브젝트 제외의 경우에는 눌러주면 앞면 오브젝트 쪽이 아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교차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차 영역도 똑같이 2가지를 선택을 해주고 눌러주면 두 오브젝트 가운데 두 오브젝트가 교차되는 부분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교차 영역 제외인데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교차된 영역이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4가지는 따로 그룹 풀기 등의 기능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히 패스파인더 버튼만 눌러주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여기 있는 6가지 기능들은 패스파인더 기능을 사용을 하고 나서 그룹 풀기라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 점에서 앞에서 본 4가지와 조금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2개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나누기 버튼을 눌러주면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리 움직여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룹 풀기를 안 해줘서인데요. 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줘서 그룹 풀기를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기가 되어 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색 오브젝트 분리는 똑같이 선택을 하고 동색 오브젝트 분리를 눌러주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룹 풀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같은 색깔들이 한 덩어리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본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앞면 오브젝트 제외는 정말 앞면 오브젝트가 아예 제외되고 사라지는 것과 달리 동색 오브젝트는 둘 다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동해서 살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원을 대고 처음에는 앞면 오브젝트 제외를 써볼게요. 그 경우에는 딱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아까 본 동색 오브젝트 분리를 여기서 사용을 한다면 눌러주고 그룹 풀기를 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남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병합이라는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도 같이 선택을 해주고 병합을 눌러주면 이렇게 같은 색상끼리는 병합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 선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의 도형으로 인식이 되었죠? 다음으로 볼 것은 자르기입니다. 자르기도 한번 선택을 해주고 자르기를 누르고 보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에는 아까 앞에서 본 교차 영역이랑 같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조금 다른데요. 여기 잘 보시면 한 오브젝트가 더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색을 칠해보면 이렇게 사실 한 오브젝트가 더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윤곽선인데요. 먼저 두 가지를 선택해주고 윤곽선을 눌러주고 그룹 풀기를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도형이 겹친 부분에 따라서 선들도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선을 조금 더 굵게 해보자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면 오브젝트 제외인데요. 이것은 아까 보았던 앞면 오브젝트 제외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서 뒤에 있는 것이 제외가 되는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패스파인더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까 앞에서 본 네 가지 개념인 합치기, 앞면 오브젝트 제외, 교차 영역 제외랑 나누기까지는 정말 자주 쓰이는 개념이니까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6가지도 종종 쓰일 때가 많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일러스트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텍스트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기 텍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미리 보기 글인데요. 조금 글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글꼴을 고딕체로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냥 쭉 드래그해서 속성에 가시면 글씨체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서체 작업 영역에 가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키워보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글자 윤곽선 만들기를 해줄 거예요. 한번 선택 도구로 클릭을 해주시고 속성 부분에 가서 쭉 밑으로 당겨주시면 윤곽선 만들기가 나오죠? 이걸 한번 눌러주면 이미지 처리가 되어서 자유자재로 느리고 줄이고를 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폰트 상태가 아니라 이미지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복습을 했으니 돌아가서 텍스트 형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글씨를 하나 써줄게요. 이걸 미리 보기를 다 지워주시고 아까 글자가 많은 상태에서 글씨 늘려서 조금 많네요. 이게 저는 전람회
응원 문구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글씨를 바꾸려면 드래그를 해주시고 아까 갔던 속성 탭에서 쭉 내리면 문자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글씨체도 바꿔주시고 글꼴 크기도 이렇게 자유롭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는 줄 간격인데 이것도 디자인을 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단락이라는 건데 텍스트 상자 안에 텍스트가 어떻게 위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은 가운데 정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문자의 경우 텍스트 상자 안에서 텍스트가 위, 아래, 중간 중 어디에 위치할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정렬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렬의 경우 대지 안에서 오브젝트가 어디에 위치를 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건데 저는 가로 세 가운데 정렬과 세로 가운데 정렬을 눌러줘서 대지의 한 가운데에 텍스트를 위치시켜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조금 너무 단정한 느낌이 들어서 요 둘러싸기 만들기 툴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가시면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글자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죠. 이거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에 재치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몇 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습니다. 이 변형 옵션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하나 어떤 기능인지 알기보다는 조금 더 직접 만져보면서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저의 경우 이번에 깃발 스타일을 활용을 해서 조금 휜 듯한 깃발 모양의 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도형 툴을 활용해서 사각형 툴을 그려주고 이거를 도형 한번 클릭을 하신 후 아까 집어넣었던 그라디언트 탭을 찾아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나게 그라디언트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은 색깔이 기존의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여기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있죠. 반대쪽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색상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불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불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색상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고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조금 더 맑은 색깔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색깔을 불투명도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그라디언트 유형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유형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아까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까 배웠던 도구들을 사용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과제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 배웠던 펜툴, 도형, 그라디언트, 패스파인더, 텍스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배경을 채우기 위해서 도형을 드래그해서 대지에 꽉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하기 위해 아까 보았던 그라디언트 탭에 가서 한번 그라디언트 네모를 클릭해 주신 후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원하는 색상을
뽑아주겠습니다. 혹시 색상이 생각보다 많다면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서 색상을 없앨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한번 클릭을 해서 또 다른 색상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졌다면 다음으로 할 것은 구름을 그려줄 겁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원형 도구를 선택해준 후 동그라미 여러 개를 Shift를 누르고 겹쳐서 구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는 색깔을 똑같이 하기 위해 스포이트 도구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컨트롤 Alt를 눌러서 구름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제 달을 그려볼 건데요. 달은 원 하나를 그려주고 달 색깔로 색상을 바꿔준 다음에 원을 하나 더 그려줘서 이 겹친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패스파인더 기능 중 하나인 나누기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준 후 패스파인더에 가서 나누기를 눌러줍니다. 나누기는 밑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룹 풀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됐다면 초승달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제를 딜리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펜툴로 산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곡선을 그릴 때에는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 그냥 직선을 그릴 때에는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이 이상하게 그려질 때에는 이전에 그렸던 꼭지점 부분에 가서 아트와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강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그리셨다면 그라디언트 탭에 가서 산에 맞는 색깔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추가로 뒷부분에 펜툴로 산을 하나 더 그려주었습니다. 이 산의 경우 조금 더 뒤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두운 계열로 색을 변경을 시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활용을 할 건데요. 아까 배웠듯이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문구를 써주시고 작업 영역 부분의 서체 부분이나 아니면은 속성 부분에 가서 폰트와 크기 그리고 줄 간격 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색상 탭에 가서 글씨 색상도 함께 바꿔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둘러싸기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조금 더 글자 모양에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깃발 스타일을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 만들고 나니 크기가 작은 것 같아서 선택 도구로 늘려주었습니다. 추가로 저번에 배웠던 정렬을 활용을 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지우개 툴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지우개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크기나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크기를 설정을 해준 다음
물결 모양으로 산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치 물결이 그려진 듯한 모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내보내기 형식에 가서 PNG나 JPG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저장 시 대지 사용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색상 모드와 품질 등도 확인해 주시고 저장을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가 기본 툴을 전체적으로 다뤄보는 강의여서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강의인 펜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